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조용한 아침,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려는데 문득 허리 뒤쪽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푸석하고 눈가는 아침마다 퉁퉁 부어오릅니다. 밤마다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서너 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월이 흘러 몸이 무거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소중한 정수기인 신장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두려움 때문에 보약한 제 마음 편히 지어 먹지 못하고 몸에 좋다는 식초조차 독이 될까봐 멀리하며 살아오지는 않으셨나요? 식초의 날카로운 신맛이 약해진 사고체를 깎아내지는 않을까, 수치를 더 나쁘게 만들지는 않을까 고민하며 망설이던 여러분의 그 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모든 불안이 안도로 바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식초라는 평범한 재료에 4가지 천연 보약을 더해 마치 낡은 하수구에 쌓인 찌꺼기를 말끔히 씻어내듯 신장의 독소를 제거하는 비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3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식초의 산성을 알칼리로 바꿔 신장을 보호하며 섭취하는 과학적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둘째, 양파와 검은콩, 그리고 생강과 마늘이 식초 속에서 어떻게 신장 수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변하는지 그 신비로운 과정을 보게 됩니다. 셋째, 위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신장을 다시 젊게 만드는 구체적인 배합 비율과 섭취 시간표를 손에 쥐게 되실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건강을 포기하지 마세요. 보약보다 나은 신장 관리의 첫걸음을 지금 바로 내디뎌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신체적 변화들을 하나둘 겪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서글픔보다 무서움일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내 몸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 혹시 나도 남들처럼 평생 투석기계에 몸을 맡겨야 하는 신세가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병원 문턱을 넘기가 참 두렵습니다. 가서 검사 한번 받으면 무슨 수치가 높다, 저 수치가 위험하다는 소리만 들으니 마음 편히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식초가 몸에 좋다는 소식에 용기를 내어 한 병 사오셨다가도 주변에서 들려오는 식초는 산성이라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이다라는 근거 없는 소문에 다시 찬장 깊숙한 곳으로 식초를 밀어 넣어두지는 않으셨나요? 이런 불안함과 고민을 안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을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신장은 우리 몸속에 있는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60년,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필터는 단일초도 쉬지 않고 우리 몸의 혈액을 걸러내 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이 필터에 무엇이 쌓였을까요? 바로 요산과 노폐물, 그리고 끈적한 기름 찌꺼기들이 필터의 미세한 구멍들을 꽉 막아버린 것입니다. 정수기 필터가 막히면 물이 나오지 않거나 오염된 물이 그대로 나오듯 우리 신장도 사구체라는 미세한 필터가 막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단백뇨가 나오고 몸이 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맹물이나 일반적인 약들은 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찌꺼기를 녹여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식초와 4가지 대보약의 결합입니다. 식초는 그 자체로 강력한 유기산을 품고 있어 필터 사이에 끼어 있는 딱딱한 석회가루와 요산 결정을 부드럽게 녹여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오래된 하수구에 세척제를 부어 찌꺼기를 불려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식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양파와 검은콩, 생강과 마늘이라는 4가지 강력한 도구를 사용할 것입니다. 식초가 찌꺼기를 녹여주면 이 재료들이 마치 강력한 수압으로 밀어내듯 신장의 필터를
다시 새 것처럼 뚫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비법을 공개하기 전에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귀한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라도 되었다면 영상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더 좋은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막힌 필터를 뻥 뚫어줄 첫 번째 대보약 양파 식초의 비밀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막힌 신장 필터를 뻥 뚫어줄 첫 번째 대보약을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우리 주방에 항상 놓여 있는 양파입니다. 제가 왜 양파를 첫 번째로 꼽았을까요? 앞선 이야기에서 제가 신장을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라고 비유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정수기 필터가 제 기능을 하려면 그 속을 흐르는 물이 깨끗해야 하듯이 신장이 건강하려면 그 속을 흐르는 혈액이 맑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같은 질환을 겪게 되면 혈액 속에 끈적끈적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됩니다. 이 기름 찌꺼기들이 신장의 미세한 모세혈관인 사구체를 꽉 막아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때 양파 속에 풍부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마법 같은 일을 해냅니다. 퀘르세틴은 혈관 벽에 달라붙은 나쁜 기름때를 싹 씻어내는 비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퀘르세틴이 식초의 유기산과 만나면 그 입자가 아주 작게 쪼개지면서 우리 몸 구석구석 저 깊은 신장 사구체까지 도달하여 딱딱하게 굳은 기름 찌꺼기를 부드럽게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핵심 비법이니 귀로만 듣지 마시고 지금 바로 종이와 펜을 꺼내서 제가 불러드리는 내용을 꼭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쉽지만 이렇게 적어두고 주방에 붙여두시면 여러분의 평생 건강자산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먼저 신선한 양파 2알을 준비하세요. 양파를 고를 때는 손으로 눌러보았을 때 단단하고 껍질에 광택이 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 정보 하나를 적어두세요. 많은 분이 양파를 손질할 때 황토색 겉껍질을 그냥 버리시는데 사실 양파의 핵심 성분인 퀘르세틴은 하얀 속살보다 이 겉껍질에 무려 60배나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깨끗한 겉껍질은 절대 버리지 말고 따로 모아두셔야 합니다. 이 겉껍질을 깨끗이 씻어 말린 뒤 식초에 함께 넣으면 신장 수치를 지키는 보약의 힘이 수십 배로 강해집니다. 준비한 양파는 껍질을 벗긴 뒤 깨끗이 씻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나중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꼭 키친타월로 닦아내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양파를 얇게 채를 썹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한 얇게 썰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양파의 단면이 넓어져 식초의 유효 성분이 더 잘 우러나기 때문입니다. 채를 썬 양파는 바로 병에 담지 마시고 공기 중에 15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양파가 산소와 만나면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활성화되는데 이것이 신장의 혈액순환을 돕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 짧은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의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제 깨끗하게 소독한 유리병에 양파와 아까 따로 모아둔 깨끗한 겉껍질을 함께 담습니다.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식초 선택입니다. 일반적인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도 좋지만 가능하면 설탕이나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천연 발효 식초를 사용하세요. 비율은 양파 1대 식초 3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식초를 양파가 충분히 잠길 정도로 붓고 나면 여기에 꿀을 한두 스푼 함께 넣어주세요. 신장이 약한 분들은 위장도 함께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꿀은 식초의 강한 산성을 중화시켜 위벽을 보호해주고 양파의 매운맛을 잡아주어 장기 복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꿀은
그 자체로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여 신장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만든 양파 식초는 상온에서 하루 정도 두었다가 냉장고에서 한 달간 숙성시켜 주세요. 한 달이라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 양파의 알싸한 성분은 사라지고 몸에 좋은 성분들이 식초에 충분히 녹아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드시는지가 궁금하시죠? 이 부분은 신장 건강의 성패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니 꼭 집중해서 적으세요. 양파 식초는 절대로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특히 소화기관도 예민한데 공복에 식초를 마시는 것은 위장에 비명을 지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점심이나 저녁 식사 직후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양파 건더기를 2-3스푼 정도 덜어내어 천천히 씹어 드세요.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어 마치 장아찌처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식초물까지 드시고 싶다면 물 1컵에 식초 1스푼을 희석해서 차처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양파 식초를 꾸준히 드시다 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소변의 상태입니다. 거품이 줄어들고 소변 소리가 맑아지며 아침마다 퉁퉁 부었던 눈가와 다리의 붓기가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는 양파의 칼륨 성분이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 주어 신장의 여과 기능을 돕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칼륨 섭취를 엄격히 제한해야 하는 만성 신부전증 말기 환자분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에 드셔야 합니다. 또한 양파 식초는 한꺼번에 많이 만든 것보다 작은 병에 나누어 자주 만드는 것이 가장 신선하고 약성이 좋습니다. 양파를 다 드시고 남은 식초물은 버리지 마세요. 그 속에는 양파의 엑기스가 다 녹아 있으니 요리에 활용하시거나 물에 타서 드시면 신장 보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합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적으신 이 양파 식초 비법을 매일 식탁에 올리는 작은 정성만 있다면 우리 몸은 반드시 기적 같은 변화로 보답할 것입니다. 비싼 보약보다 내 정성이 들어간 이 한 병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양파로 혈류를 개선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장 그 자체의 힘을 키워주는 검은콩의 비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선 이야기에서 양파 식초가 혈액 속의 기름때를 씻어내는 비누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그 맑아진 혈액이 통과하는 정수기 필터, 즉 신장의 사구체 그 자체를 튼튼하게 보수할 시간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대보약은 바로 검은콩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예로부터 검은콩을 가리켜 신장과 닮은 모양만큼이나 신장의 기운을 불어넣는 최고의 약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검은콩을 그냥 밥에 넣어 드시는 것보다 식초에 담갔을 때 그 약성이 수십 배로 폭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핵심 비법이니 귀로만 듣지 마시고 지금 바로 종이와 펜을 꺼내서 제가 불러드리는 내용을 꼭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쉽지만 이렇게 적어두고 주방에 붙여두시면 여러분의 평생 건강 자산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검은 콩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랏빛 성분이 가득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이것이 식초의 유기산과 만나면 그 입자가 아주 작게 분해되어 신장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게 됩니다. 신장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우리 몸의 피를 걸러내는데 이때 발생하는 염증과 손상을 검은콩 식초가 마치 마법처럼 어루만져 줍니다. 특히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나는 단백뇨 증상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대목을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신장의 여과막을 튼튼하게 하여 소중한 단백질이 몸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정말 중요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는 건강 파수꾼을 곁에 두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이제부터 신장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댓글창에 대박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한국인들이 기분 좋은 일이 생길 때 외치는 이 두 글자를 적으면서 여러분의 신장 수치도 대박처럼 좋아지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근원적인 에너지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검은 콩의 검은색은 한의학적으로 신장으로 곧장 들어가는 색깔입니다. 콩 속의 풍부한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신장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드는 에너지를 아껴줍니다. 또한 검은 콩 식초는 체내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이뇨작용을 도와서 신장에 가해지는 수압을 낮춰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보다 10년은 더 젊어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검은 콩 한 알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검은 콩 식초의 황금 공식을 아주 자세히 받아 적으세요. 먼저 검은 콩 중에서도 속이 초록색인 서리태를 준비하세요. 서리태는 일반 콩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콩을 깨끗이 씻은 뒤 체에 받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 비법이 나갑니다. 콩을 생으로 쓰지 마시고 프라이팬에 약불로 살살 볶아주세요. 기름은 절대 두르지 마시고 콩의 껍질이 살짝 터지면서 고소한 향이 올라올 때까지만 볶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볶는 과정에서 콩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이 높아지고 식초가 콩 속으로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충분히 식힌 볶은 콩을 깨끗한 유리병에 절반 정도만 채우세요. 왜 절반만 채우느냐고 물으신다면 콩이 식초를 머금으면 부피가 2배 가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병을 가득 채우면 나중에 식초가 넘쳐 흐르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이제 천연 발효 식초를 붓는데 콩의 3배 분량만큼 넉넉히 부어주세요. 신장이 약한 분들은 여기에 대추 서너 알을 씨를 빼고 함께 넣어보세요. 대추는 신장의 긴장을 완화해주고 식초의 강한 기운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완충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만든 검은 콩 식초는 상온에서 일주일 정도만 두셔도 충분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콩이 식초를 듬뿍 머금어 통통하게 부풀어 오르는데 이때부터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보관은 냉장고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한 달 안에 드시는 것이 약성이 가장 뛰어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섭취 방법입니다. 이 부분도 꼭 적어두세요. 검은 콩 식초도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3번. 식사를 마치고 나서 콩 알갱이를 5알에서 7알 정도 천천히 입안에서 굴리며 씹어서 드세요. 만약 평소에 몸이 차고 소화력이 약한 분이라면 검은 콩 식초를 드실 때 따뜻한 물 한 잔을 곁들여 보세요. 체온이 올라가면 콩의 유효 성분이 신장까지 도달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검은 콩 식초를 꾸준히 드시다 보면 어느 순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가락 끝까지 혈액이 도는 듯한 따뜻한 기운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이는 신장이 제 기능을 찾으면서 몸속의 수분 대사가 원활해졌다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신장이 튼튼해지면 우리 몸의 생명 에너지가 샘솟게 됩니다. 비싼 영양제를 수십 알 먹는 것보다 내 주방에서 정성껏 만든 검은 콩 한 알이 여러분의 신장 수치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신장 질환으로 인해 단백질 섭취를 엄격히 제한해야 하는 단계에 계신 분들이나 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한 후에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무리한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쏟은 만큼 건강으로 보답합니다. 이제 신장의 거름망을 튼튼하게 고쳤다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신장의 온도를 높여 차가운 기운을 몰아낼 생강의 신비로운 힘에 대해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앞선 이야기에서 양파 식초로 혈관의 기름때를 씻어내고 검은콩 식초로 신장의 거름망을 튼튼하게 고쳤다면 이제는 그 거름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따뜻한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시간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대보약은 바로 생강입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은 우리 몸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불씨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불씨는 차가운 기운을 만나면 금방 꺼져버리고 맙니다. 신장은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추위를 많이 타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겨울철에 보일러 배관이 얼어붙으면 물이 흐르지 않는 것을 보셨나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 주변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피가 원활하게 돌지 못해 신장은 금방 지치고 수치는 나빠지게 됩니다. 이때 생강이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뜨겁게 달궈주는 마법 같은 온열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생강 속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심부 온도를 높여주고 말초 혈관까지 혈액이 잘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특히 생강이 식초와 만나면 그 기운이 신장으로 곧장 달려가게 됩니다. 식초의 신맛은 기운을 안으로 모아주는 성질이 있는데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흩어지지 않고 신장 깊숙한 곳까지 전달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신장의 온도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좁아졌던 신장의 혈관들이 시원하게 열리면서 노폐물 배출 속도가 빨라지고 차가운 수독으로 인해 생겼던 몸의 부기가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정말 중요한 비법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혹시 아직 메모할 준비가 안 되셨나요? 지금 바로 펜을 드세요. 이 생강 식초 만드는 법은 앞선 재료들과는 또 다른 아주 세밀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정성이 들어간 만큼 여러분의 신장은 더 빨리 회복될 것입니다. 먼저 신선한 생강 300g 정도를 준비하세요. 생강을 고를 때는 육질이 단단하고 황토색 빛이 선명하며 크기가 큰 것이 좋습니다. 생강의 껍질에는 찬 기운을 몰아내는 성분이 많으므로 껍질을 완전히 벗기기보다 깨끗한 솔로 흙을 잘 닦아낸 뒤 얇게 편으로 써는 것이 핵심입니다. 얇게 썰어야 생강의 유효 성분이 식초에 잘 우러나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결 하나를 더 적어두세요. 썰어둔 생강은 찜기에 넣고 살짝 쪄서 말린 뒤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생강을 가열하면 진저롤 성분이 쇼가올로 변하면서 몸을 데워주는 약성이 무려 10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쇼가올 성분은 신장의 미세혈관을 확장시켜 혈류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엔진 오일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말린 생강을 유리병에 담고 천연 발효 식초를 생강이 충분히 잠길 정도로 넉넉히 부어주세요. 비율은 생강 1대 식초 3이 적당합니다. 신장이 약하면서 소화력이 유독 떨어지는 분들은 여기에 계피 한 조각을 함께 넣어보세요. 계피는 생강과 찰떡궁합으로 신장의 양기를 보충해주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생강과 만나면 신장의 아랫부분인 하초를 훈훈하게 데워주어 소변 소통을 돕고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생강식초는 다른 재료들보다 숙성 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냉장고에서 최소 2달은 숙성시켜야 생강 특유의 아린 맛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약성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물을 다스리는 장기이지만 그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결국 따뜻한 불의 기운입니다. 불이 없으면 물은 고여서 썩게 되고 이것이 바로 신부전이나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생강식초는 이 고여있는 물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생명의 불씨입니다. 생강의 매운맛 성분인 진저롤은 혈소판의 응집을 막아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데 이는 신장 사구체에 미세혈관이 막히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로 인해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 생강식초는 혈당 대사를 돕고 신장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됩니다. 자, 이제 섭취 방법입니다. 이 대목도 아주 중요하니 꼭 적으세요. 생강식초는 신장의 기운을 돋우는 약이므로 아침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몸의 양기가 살아나는 아침 시간에 생강식초를 드시면 신장이 하루 종일 활기차게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생강 조각 2-3개를 식사 후 천천히 씹어 드시거나 따뜻한 물 한 컵에 생강 식초 1스푼을 타서 차처럼 마셔보세요. 생강 식초를 마시는 순간 목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한 기운이 등 뒤 신장 부위까지 전달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강 식초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 중에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신장이 따뜻해지면서 수분 재흡수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신장은 물을 가두지 못하고 그대로 내보내려 하지만 따뜻한 신장은 필요한 수분을 몸속에 머금게 하여 불필요한 빈뇨를 막아줍니다. 여러분의 잠자리가 편안해지는 비결이 바로 이 생강식초 한 잔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생강은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하여 신장의 미세한 염증들이 만성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귀한 약재입니다. 여러분, 신장이 차가우면 100가지 병이 생깁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데워진 생강 식초 한 잔은 여러분의 신장을 보호하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비싼 보약보다 내 손으로 직접 찌고 말려 만든 이 생강 식초 한 병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건강보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소박한 생강이 식초와 만나 여러분의 생명력을 다시 꽃피우게 할 것입니다. 다만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생강은 성질이 매우 뜨겁기 때문에 평소 몸에 열이 너무 많거나 고혈압이 심해 얼굴이 자주 붉어지는 분들은 양을 조절해서 드셔야 합니다. 또한 위궤양이 진행 중인 분들도 생강의 알싸한 맛이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식후에만 드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우리 몸의 불씨를 지키는 이 정성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주방에서 시작되는 작은 실천이 기적을 만듭니다. 이제 신장의 혈관을 씻고 여과 장치를 보수하고 온도까지 높였다면 마지막으로 신장의 염증을 뿌리째 뽑아낼 마늘의 놀라운 힘에 대해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장 건강 여행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양파 식초로 혈관의 기름때를 씻어내고 검은 콩 식초로 거름망을 고치며 생강 식초로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신장의 기능을 깨웠다면 이제는 신장을 공격하는 외부의 적과 내부의 독소를 완전히 차단할 강력한 방패를 세울 차례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4번째 대보약은 바로 마늘입니다. 한국인에게 마늘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선 영적인 힘을 가진 약재와도 같습니다. 우리 단군 신화에서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마늘이 우리 몸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고 강력한 생명력을 부여한다는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상징입니다. 신장은 한번 염증이 생기면 회복이 매우 더딘 장기인데 마늘은 이 만성적인 염증의 씨앗을 말려버리는 천연의 소염제이자 항생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신비로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마늘의 매운 향 속에 숨어 있다가 마늘이 짓눌리거나 다져질 때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알리신은 우리 몸속의 나쁜 세균을 잡는 데 그치지 않고 신장의 미세혈관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식초와 마늘이 만나면 알리신의 독성은 부드럽게 순화되면서도 그 약성은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하여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장에 염증이 생기면 혈압이 올라가고 몸이 붓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마늘 식초는 혈류를 개선하여 신장이 받는 압력을 낮춰주는 고마운 파수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하수 처리장과 같아서 늘 염증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미세한 염증들이 사구체를 조금씩 파괴하게 됩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유황 화합물은 신장의 모세혈관을 보호하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는 마치 하수구의 부식을 방지하는 특수 코팅제를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이 마늘을 구워 먹거나 요리에 넣어 드시지만 식초에 절여 숙성시켰을 때 마늘의 유효 성분은 우리 몸이 흡수하기 가장 좋은 상태인 수용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의 미세한 혈관까지 마늘의 힘이 닿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더불어 마늘 식초는 신장의 여과 기능을 방해하는 중금속 배출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 호르몬이나 미세먼지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온 납이나 수은 같은 중금속들은 신장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마늘의 유황 성분은 이러한 중금속과 강력하게 결합하여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염증의 뿌리를 뽑아내는 이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식초 4가지 조합을 통해 얻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자, 이제 마늘 식초의 황금 공식을 아주 자세히 받아 적으세요. 먼저 국산 육종 마늘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늘을 고를 때는 알이 단단하고 껍질에 붉은 빛이 살짝 도는 것이 약성이 뛰어납니다. 마늘의 껍질을 벗긴 뒤 깨끗이 씻어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세요. 물기가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으면 숙성 과정에서 부패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법이 나갑니다. 마늘을 통째로 넣지 마시고 칼날로 살짝 누르거나 반으로 잘라주세요. 그래야 마늘 세포 속의 알리인이 알리신으로 변하며 최고의 약효를 낼 준비를 마칩니다. 썰어둔 마늘은 공기 중에 15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산소와 만나야 알리신 성분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유리병에 손질한 마늘을 채우고 천연 발효 식초를 붓는데 마늘 1대 식초 3의 비율이 가장 적절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신장을 더욱 귀하게 대접하고 싶다면 꿀을 한두 스푼 추가해 보세요. 꿀은 마늘의 강한 성질을 중화시키고 신장의 진액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늘 식초는 어두운 곳에서 상온 숙성을 거쳐야 하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 마늘의 아린 맛이 식초에 녹아들며 갈색빛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늘의 진정한 약성을 보려면 최소 6개월 이상 숙성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숙성될수록 마늘의 매운 기운은 사라지고 몸을 보하는 깊은 맛의 보약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섭취 방법입니다. 마늘 식초는 성질이 강하므로 반드시 식사 도중이나 식사 직후에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마늘 한 알을 꺼내어 천천히 씹어 드세요. 마늘의 강렬한 기운이 식초와 만나 부드러워졌기에 위장에 큰 부담 없이 소화될 것입니다. 마늘 식초를 꾸준히 드시다 보면 소변의 색이 맑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마늘이 신장의 사구체에 쌓인 찌꺼기들을 청소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여러분,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지 않기에 우리가 미리 보살피지 않으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양파와 검은 콩, 그리고 생강과 마지막 마늘, 식초까지 이 4가지 대보약은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태어나게 할 생명의 밧줄입니다. 값비싼 치료보다 매일 주방에서 정성껏 준비하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신장 수치를 바꾸고 삶의 질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가꾼 이 정성이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늘은 혈액을 맑게 하여 피를 잘 흐르게 하므로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혈액응고 저해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드셔야 합니다. 또한 평소 위장이 매우 약해서 쓰림이 심한 분들은 마늘 식초의 양을 아주 조금씩 늘려가며
몸의 반응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사랑을 주는 만큼 건강으로 대답합니다. 오늘부터 이 마늘 식초로 여러분의 신장에 든든한 방패를 선물해 보세요. 건강한 신장이 여러분의 활기찬 노후를 약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양파와 검은콩, 생강과 마늘이라는 4가지 위대한 재료가 식초를 만나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신장을 지켜내는지 그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재료들을 건져내고 남은 그 식초물, 즉 식초의 정수입니다. 많은 분이 건더기만 골라 드시고 남은 액체는 버리거나 방치하시는데 이것은 보약의 몸통은 먹고 가장 귀한 사리만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의 8번째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남겨진 액체 속에 녹아있는 신장 보호의 결정체들입니다. 식초는 재료와 함께 숙성되는 시간 동안 단순한 산성 액체에서 재료들의 영혼이 깃든 약물로 다시 태어납니다. 양파의 퀘르세틴, 검은콩의 안토시아닌, 생강의 쇼가올, 그리고 마늘의 알리신까지 이 모든 핵심 성분은 이미 식초 액체 속에 이온화된 상태로 가득 녹아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곳이 아니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고 수분을 조절하는 곳입니다. 이 식초물은 우리 몸의 전해질 농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 어떤 영양제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작용합니다. 이 액체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신장 건강을 위한 진정한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이 식초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지금 바로 종이와 펜을 다시 들어보세요. 버릴 것 하나 없는 이 식초 액체의 황금 활용법을 아주 자세히 불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만든 4가지 식초물을 각각 따로 보관하셔도 좋지만 요리에 활용할 때는 이들을 조금씩 섞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지혜가 담긴 만능 맛간장의 기초가 됩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소금이나 간장의 짠맛을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이때 이 숙성된 식초물을 간장 대신 사용해 보세요. 짠맛은 줄어들고 식초에 녹아든 재료의 깊은 감칠맛이 살아나면서 신장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줍니다. 예를 들어 나물을 무치거나 생선을 구울 때 소금을 치는 대신 이 마늘 생강 식초물을 한 스푼 뿌려보세요. 비린내는 잡아주고 마늘과 생강의 항염 성분이 음식에 골고루 스며들어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또한 검은콩 식초물은 그 색깔만큼이나 영양이 풍부하여 물에 연하게 희석해서 음료처럼 드시면 좋습니다. 따뜻한 물 1컵에 식초물 반 스푼 정도를 섞어 식후에 마시면 신장의 이뇨작용을 도와 몸의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신장은 혈액 내의 산성도를 정밀하게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고기나 밀가루 같은 산성 음식을 많이 먹으면 신장은 과부하에 걸려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이때 이 숙성된 식초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대사 과정을 거치며 강력한 알칼리성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즉, 지쳐있는 신장을 대신하여 혈액의 산성도를 중화시켜주는 구원투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식초 속에 녹아든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들이 이미 이온화되어 있어 신장이 따로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이 식초물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신장 사구체에 쌓여있는 요독을 배출하는 속도를 높여줍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피로물질인 젖산이 몸에 쌓여 늘 몸이 무겁고 천근만근 느껴지기 마련인데 이 정수된 액체 속에 포함된 구연산 성분이 젖산을 빠르게 분해하여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여러분, 비싼 돈을 들여 해외의 이름 모를 영양제를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접 정성을 들여 2달, 6개월 동안 숙성시킨 이 식초 한 병 속에 여러분의 신장을 살릴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섭취 시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메모해 두세요.
이 액체 역시 산도가 높기 때문에 원액 그대로 마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하거나 음식에 곁들여 드셔야 합니다. 신장이 아주 예민한 상태라면 처음에는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피며 서서히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서서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성이 담긴 이 액체 한 방울이 여러분의 막힌 사구체 혈관을 뚫어주고 염증으로 고생하던 신장세포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전통 발효 문화는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우리가 재료를 식초에 담가두고 기다린 그 시간이 결국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젊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건더기부터 액체까지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이 소중한 보약들을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려보세요. 매일 한 스푼씩 더해지는 이 작은 습관이 1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신장 수치를 바꾸고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방, 그 작은 유리병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장 건강을 위한 기나긴 여정의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양파와 검은콩, 생강과 마늘이라는 4가지 보물 같은 재료들이 식초라는 바다에 몸을 던져 우리의 소중한 신장을 어떻게 지켜내는지 그 위대한 과정을 모두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얻은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에서 묵묵히 일해온 신장에 대한 뒤늦은 감사이자 사랑의 실천입니다. 첫째, 여러분은 양파 식초를 통해 신장으로 가는 혈기를 닦는 법을 배웠습니다. 혈관 속의 끈적한 기름때를 씻어내어 신장이 더 이상 과부하에 걸리지 않도록 돕는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둘째, 검은콩 식초를 통해 신장의 핵심인 사구체 여과망을 튼튼하게 보수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단백질이 새어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그 든든한 파수꾼을 우리 주방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셋째, 생강 식초로 차갑게 식어버린 신장의 온도를 높여 생명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법을 깨달으셨고, 마지막으로 마늘 식초라는 강력한 방패로 신장을 괴롭히던 염증의 뿌리를 뽑아내는 비방까지 손에 넣으셨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건더기를 다 먹고 남은 식초물 한 방울조차 버릴 것 없는 귀한 약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장은 전해질의 조절자이자 혈액 산성도의 관리자입니다. 여러분이 정성으로 삭혀낸 그 식초물들은 지친 신장을 대신해 몸을 알칼리성으로 바꾸어주는 구원투수와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마법이 아닙니다. 식초가 재료들과 어우러져 한 달, 2달, 그리고 6개월이라는 시간을 견디며 익어가듯 우리의 신장 건강 역시 하루 한 스푼의 꾸준한 실천과 기다림이 쌓여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 몸속에서 고생해온 신장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십시오. 60년, 70년 동안 단 1초도 쉬지 않고 우리가 먹고 마신 것들의 찌꺼기를 걸러내느라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거품 섞인 소변, 퉁퉁 부은 다리, 무거운 피로감은 신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눈물 섞인 호소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그 통증들이 사실은 신장이 내미는 간절한 손길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 호소에 응답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주방 한 구석에서 조용히 익어가는 그 유리병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100세 시대를 든든하게 지켜줄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신장이 나빠질까봐 두려워하며 밤잠을 설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정성을 다해 만든 이 천연 대보약들이 여러분의 곁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오늘 배운 이 지혜를 실천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건강은 남이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식초를 담그는 그 짧은 시간, 재료를 씻고 다듬는 그 정성스러운 손길이 이미 여러분의 치유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단순히 지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스스로 고치고 돌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명의보다 내 몸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오늘 만드신 이 4가지 식초는 단순한 약재가 아니라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소중한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더 오래 손을 잡고 산책하며 인생의 황혼을 아름답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방에서 흘린 그 정성 어린 땀방울은 결국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가장 견고하고 단단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귀찮아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시장에 나가 싱싱한 양파와 검은 콩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첫걸음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위대한 도약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인내의 미학을 배웠습니다. 발효는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듯 우리의 몸 역시 정성을 들여 기다려준 만큼 반드시 회복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전해지는 그 새콤한 식초 한 스푼의 약속이 쌓여 여러분의 피를 맑게 하고 굳어있던 장기를 깨우며 마침내 병원 문턱을 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주위에 신장 건강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나 형제, 자매가 있다면 이 귀한 정보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건강해질 때 비로소 노후의 진정한 행복이 완성됩니다. 옆집 김씨 할머니와 뒷집 이씨 할아버지에게도 이 따뜻한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 채널의 가족이 되지 않으셨다면 지금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제가 더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건강 정보를 연구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을 때 저는 비로소 힘을 내어 더 좋은 약초와 더 좋은 조리법을 찾아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배운 4가지 식초요법은 우리 몸을 보조하는 훌륭한 수단이지만 현재 중증 신장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나 투석 중인 분들 혹은 특정 재료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그 소리에 응답해 주세요. 건강한 삶은 비싼 영양제나 대단한 수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방에서 보낸 그 사소한 정성과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종지 하나가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준 만큼 반드시 건강한 소변과 가벼운 몸으로 우리에게 화답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적어두신 비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가볍고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가장 정직하고 유익한 정보만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대화가 여러분의 신장에 생명수를 붓는 소중한 시작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젊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건강한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여정을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